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중국은 2010년 GDP 규모로 일본을 넘어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5년 뒤인 2015년부터 중국은 중국을 생산대국에서 제조대국으로 전환시키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를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국방안보를 포함 모든 면에서 미국을 제치고 지원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겁니다. 일장 춘몽과 같은 허황된 꿈을 꾸는 중국은 올해 2020년을 중국몽 1차 목표인 샤오캉4회 달성의 마지막 해로 삼고 창당 100주년이 되는 내년 2021년에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중국몽 1차 목표를 달성했다는 선전을 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요. 선전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당장 발등에 붙은 불부터 꺼야 하는데요. 영상 보시죠. 후베이 성에서는 봉쇄가 풀린 지난 3월 26일 이후에 각 지역으로 버스를 동원해서 노동자들의 직장 복귀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점차 14일 현지 격리를 통해서 직장에 복귀할 준비를 마쳤는데요. 그렇지만 그동안 회사가 문을 닫거나 문을 열자마자 다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우한에 들렸다가 봉쇄로 갇혀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4월 8일 봉쇄 해제 이후 계속해서 우한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제대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에는요, 올해도 874만 명이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을 수용할 일자리가 없다는 보도가 중국 경제의 암울한 현실을 말해줍니다. 광둥성의 광저우나 선전 및 주변 도시는 대표적인 중국 생산 기지인데 광둥성의 올해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장성의 이우시는 중국 최대의 물류기지입니다. 수출을 위한 물류기지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런 이우시가 그런데 물류창고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푸티엔 시장 등 대규모 일용품 도매 시장이 운집한 도시이자 일용품에 관한 한 전 세계의 바이어가 찾아드는 아주 유명한 곳이잖아요. 이곳에 가면 일용품에 관한 한 무엇이든 주문할 수 있는 중국 수출의 제일 중요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이우시가 곳곳이 이렇게 아직도 봉쇄가 되어 있고 다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중국 수출이 얼마나 화량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우시를 가보면 아는데요. 이런 이우시가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거의 사람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곳에 최대 물류 창고가 비었다면 다른 곳은 가보나 마나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광둥성 같은 경우에도 심각합니다. 지금 광저우 장면인데요. 광저우나 선전, 동관 등의 도시들은 아시다시피 생산기지로서 개혁개방 이래 호황을 누려왔고, 광둥성은 중국 경제를 이끄는 선두주자의 역할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면서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 사람도 이 장면을 설명을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직장을 구하러 다녔지만 구직 광고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앞의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해외 주문이 끊어져서 공장 가동이 멈추어졌기 때문인데요. 광동성에서조차도 구직자들이 자리를 못 구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 한국, 일본 등의 국가가 투자를 철수하고 생산 오더를 취소하거나 동남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둘째, 우한 폐렴이 사라져도 해외 주문도 없고 해외 투자자도 없고 외환도 부족하고 신기술도 없으니 경제도 아마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셋째, 반미, 반한, 반일 구호를 외치더니 말 그대로 외자 기업들이 철수하고 오더 취소로 한겨울보다 혹독한 실업대란이 찾아왔다. 이제 좀 살만하냐?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넷째, 전 세계가 모두 미국과 유럽의 우한 폐렴 종료와 정상화를 기다리지만 그렇다고 중국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해외 기업이 철수할 것이고 더 많은 오더들이 동남아나 주변 국가로 이전될 것이다. 마지막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다섯째, 드디어 바라던 녹색 환경 개혁이 성공했다. 공장이 문을 닫아 공기가 맑아졌다. 시주석의 지시대로 실업대라는 귀향에서 농경상의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 대학 졸업생들은 제2의 하방, 즉 농촌 봉사활동에 주력하라. 이런 얘기가 떠들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상징적인 도시인 저장성의 우이시의 수출 물류 창고가 텅 빈 것이나 중국 경제를 선두에서 이끄는 광동성 인력 시장에 사람이 넘쳐나고 인력을 구하는 공지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들이 거리에 서 있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한 장기 봉쇄로 공장이나 회사가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자 해외 주문이 끊어지고 봉쇄가 풀렸지만 회사를 정상화할 수 없다 보니 중국 전역이 난립니다. 몇 가지 영상으로 현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수성의 우시시 아시죠? 우시시의 한 회사 사장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번 화면은 저장성 자싱시의 한 회사는 그나마 폐업을 알리고 직원들에게 남은 자산을, 현금 자산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몰려있네요.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의 임금 체불 시위 현장입니다. 공장 앞에 몰려가서 그 다음에 정부 관련된 기관 앞에 몰려가서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서 시위 같지도 않은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요, 상점에 손님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상점이 오픈을 했습니다만 손님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허난성의 정저우시의 한 백화점이 폐업을 하는 장면인데요. 폐업을 선포하자 관련된 사람들이 몰려들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점에 손님이 없으니까 백화점도 못 버티는 거죠. 후난성 창사시의 모습인데요. 임대료 면제 시위입니다. 선전에서 시작된 임대료 면제 시위는 이제 중국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장기 봉쇄로 영업을 하지 못한 택시 파업 역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중국 곳곳에서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처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업을 못했으니 이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중국 특색의 시위를 소개합니다. 이 장면은요, 아파트 값이 떨어졌으니까 하락한 값만큼을 되돌려달라, 이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거지도 부리는 거죠. 자, 이 장면이 좀 그렇습니다. 실직한 농민공들 중에는요, 차라리 고향에서 농민이 되려고 귀향한다는 사람도 생겨났고요.
도시 실직자들이 농촌으로 가면 도시공이 되는 겁니까? 예. 마지막 장면입니다. 슬픈 얘기인데요. 허난상에서 투자 실패로 딸을 키울 수 없다며 딸을 양도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식이 인터넷에 확산되자 공안이 와서 이들을 데려갔습니다. 합당한 처벌을 하겠다는데 아이에 대한 대책은 어찌 될지 궁금합니다. 예. 댓글 소통과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한 제2 탈출 이야기입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그동안 우한에 들렸다가 봉쇄로 갇혀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4월 8일 봉쇄 해제 이후에 계속해서 우한시를 벗어나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 우한에 호적을 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지역 호적이지만 우한에 잠시 들렸다가 봉쇄로 격리되었던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이들은 우한 호적이 아니니 당연히 여권에도 우한 소속이라는 걸 알 수 없고요. 이들은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우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도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도 올 수 있습니다. 우한시 봉쇄도 제가 걱정을 좀 했는데요. 우한시 봉쇄가 풀렸던 4월 8일 한국 정부는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니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는 데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 부담이 가중되면서 그간 필요성을 부인하던 입국 금지 조치 카드를 꺼내 들긴 했지만 그러나 내용을 보니 정작 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이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론 비판이 거세자 정부는 다시 하루 뒤인 4월 9일 단기 사증 효력도 정지시킨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대부분 관광 목적인 단기 비자를 막았습니다. 우한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1월 11일 이후 무려 88일 만에 중국을 겨냥한 건데요. 이 와중에도 중국을 언급하지는 또 않았습니다. 예, 외교부는요. 단기 비자 중지는 이미 준비했던 정책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을 잘 보여주었고 중국 눈치를 보는 작태를 그대로 보여준 거죠. 일본에게는 바로 반격을 하면서 중국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도 그냥 있다가 이제 와서 88일 만에 우왕좌왕하면서 선거용 대책이라는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1일 이후 89일 만에 이런 중국인 입국 금지를 드디어 이제 실행한 거죠. 그나마 뒤늦게라도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서 다행입니다. 이제 국내 방역팀의 능력과 국민들의 성숙한 방역 안전의식으로 대한민국이 빨리 우한 폐렴의 늪에서 회복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제발 좀 빨리 정신 차리고 중국 눈치 이제 좀 그만 좀 봅시다. 예. 지겹지도 않으세요. 예.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중공 강경파들이 빨리 터뜨린 샴페인의 후유증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헛발질은 계속되고 있고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막대한 우한 폐렴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염치 없는 중공은 책임 회피를 위한 우한 폐렴 발원지를 떠넘기다가 가증스럽게도 인류 운명 공동체를 운운하면서 바이러스 외교를 펼치다가 또 망신만 당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스크, 방호복, 진단키트 등의 분량이 속속 드러나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는데요. 이건 생각이 좀 모자라면 그냥 가만히나 있거나 그러면 중건이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의욕만 앞선 섣부른 행동들이 오히려 치명적인 자업자득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몽 1차 목표, 샤오캉 사회 달성, 먹고 사는 문제는 과연 올해 해결될까요? 그런데 먹기만 하면 뭐합니까?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이 되지 않는 사회는 그냥 동물농장일 뿐입니다. 중국몽의 최종 목표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중국 공산당이 세계 패권을 쥐고 공산당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구촌이 전부 공산당 사회로 가는
그런 거 원하십니까? 중국몽, 말 그대로 더운 한여름, 이거 뭐 낮잠 자다 깨고 일어나서 짓거리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예. 생산대국에서 제조대국이요? 이거 꿈 깨야 할 겁니다. 생산대국의 지위도 이미 주변국에게 넘어간 거 아직도 중공은 모릅니까? 예, 중국제조 2025, 중국몽, 세계 패권, 세계 공산화, 이거 다 일종 춘몽이죠. 예. 중공 강경파들의 헛발질로 중국은 어쩌면 농경사회로 회귀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제조대국, 이거 아주 정말 꿈같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